지방 분권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분권은 권한을 나눈다는 뜻이고 또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 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인데 우리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박재율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9일이죠. 지방분권 네.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의 106개 지역에 예. 각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회의도 하고 뭐 토론회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새 정부가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균형발전특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한 의제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게 면담을 이제 요청하기로 하고 지금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지방분권 부산 선언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방분권을 이제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7대 과제 제언도 하고 예. 또 이제 그날 사실 이게 우리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도 지방분권 균형 발전 이런 거하고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지지 선언도 이제 채택을 하고 이런 내용들로 그날 행사를 했습니다. 예. 이번 국민결의대회의 취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날 차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균형발전특위가 운영되고 있어서 일단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실제 국정의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 핵심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결의대를 한 것인데요. 결국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냥 이 공약이 빌공약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추동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이제 힘을 결집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의 출정식이 되겠죠. 예. 일단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좀 교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청을 이 부분은 했는지 아시다시피 과거 처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의제로 해서 그나마 지금 평가가 가장 그 정부 때 좀 활발하게 했다고 하는 또 제1차 공공기관 이전도 실제 시행이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사실은 이 지방분권 초기 정부 혁신 당시 지방분권의 위원장도 하고 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제 당 소속은 다르지만 지금 다시 이제 그 업무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기대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교감도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7대 국정 과제가 있다 하셨는데 어떤 거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이 지방 개헌을 통해야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실현해야 된다는 것. 그럼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자치 입법권, 지역에서 규정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약간 진일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지방자치법 28조에는 그 주민의 그 의무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단수 조항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 발안제와 관련한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메가시티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기 메가시티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라든지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권한이라든지 일정하게 이양한다든지 대학이 지금 세분화돼 있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런 부분들 지방대학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 뭐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탁 치면 탁 나오네요. 네, 네. 근데 의장님 제가 제일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 뭐 이제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데 사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의제는 다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사실 개헌이 없으면은 그게 제대로 좀 안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걸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초기부터 해가지고 좀 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이미 내용도 상당한 합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뭐 권력구조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여야 간에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개헌을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된다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라든지 기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헌법도 시대가 상당히 빨리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법률처럼 헌법도 그때그때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이 지방 분권 개헌부터 먼저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설문조사도 전문가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2020 지금 4년도에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총선과 더불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현 정부의 임기도 이제 절반을 넘기지 않을 시기거든요. 네네. 사실 임기가 절반 넘어가 버리면 이 개헌 같은 그 국정 의제를 사실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제일 좋다는 것도 지금 사실상은 암묵적 합의가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투표를 이제 총선일 당일에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용의 문제도 있고 국민들이 이제 투표 참여율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여야가 굉장히 많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따져야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국민투표 찬반 투표가 뭐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것들과 뭐 그렇죠. 결부될까봐 관계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헌법 개정의 국민 투표가 될 때는요, 그 헌법 개정의 절차가 보면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의석이 한 170씩 된다 해도 3분의 2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과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그 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정쟁적 싸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국민투표 해보가 되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시간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수도권하고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 사항이 있는데요.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과 부동산. 그래서 이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 10개 만들기, 연구 중심 대학을 분산해서 그다음에 국립대학의 그 등록금 같은 걸 무상으로 하자든지 이런 안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그 지역 인재 할당제를 지금 현재 30%에서 한 50%로 올려야 된다는 것. 그럼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서울대학 학부를 축소 또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완전히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한다든지 이런 혁신적인 발상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그 대통령 당선자도 한 200만 호가 넘는 신도시 또 수도권의 주택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동산을 이런 식의 대정요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수도권의 도시 철도 같은 인프라를 또 집중 투자하게 되고 이래 되면 수도권의 환경과 교통의 질은 또 악화되고 또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정요법의 정책, 부동산 정책은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빨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집권 초기에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가칭 이건희 미술관 사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국립문화 향유권 또는 뭐 접근권 이런 이제 논리로 회귀한 논리죠. 그래서 국립문화시설이라든지 기관도 이전하고 또 신설되는 국립문화시설 기관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에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해서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디테일해진 것 같아가지고 의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또 뭔가가 이제 협의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안들이 자꾸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뭐 다음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또 한번 전화 연결하든 초대하든 그때 좀 응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박재일 의장이었습니다.